야, 그러면은 메모리가 지금처럼 범용으로 싸구려로, 아니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파는 거가 아니라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범용 대비해서 100배짜리 제품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이게 사실은 그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카이스트의 그 HBM의 아버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름이 돌고 있는 김정호 박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귀에 빡 박힌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메모리가 이 HBM AI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으로 반도체 칩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최근에 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병목은 최근 병목은 GPU 병목이 아니라 HBM 병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HBM 병목 있는 자리가 가장 핵심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에 있는데 이거를 못 걸고 오고 뭐 주식시장에는 뭐 일부 종목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 AI의 규모로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는 오히려 신고가를 내야 될 수도 이것들 때문에라도 거의 반영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를 삼성이 먹었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TSMC와 SK 하이닉스의 연합군이 만들어내는 코어스라는 칩, 네. 코어스라는 기술. 그보다 삼성이 이야기하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훨씬 더 나았다 그러면 네. PIM 쪽으로 많이 생산했겠죠. 네. 해외 업체들이. 네. 근데 단 한 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메모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네. 아까 프로세스 인 메모리, PIM이라고도 부르는 네. 그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AI라는 그 기술 자체가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네. AI는. 그러면 AI 반도체, AI 가속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하겠죠. 근데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연산하고 저장이 같이 있어요. 네. 네, 한 개입니다. 네. 연산하고 저장이. 근데 반도체는 연산 따로 있고 네. 저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한 개처럼 작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현재는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코어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대역폭을 확 넓혀가지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써서 2.5D 패키징으로 하는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의 뇌처럼 발전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메모리 주도로 간다 그러면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 안에 연산의 기능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삼성이 그 원래 이야기했던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연산을 하는 쪽 프로세서 업체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흡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으로 계속 하겠죠. 네. 걔들 주도에. 그리고 결국에는 컴퓨팅 인 메모리 위에서 컴퓨팅이 모두가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네. 근데 그게 메모리 주도로 된다고 할 때는 컴퓨팅 메모리가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프로세서 주도로 메모리를 흡수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건데 하여튼 뭐 또 다른 이름이 생기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두뇌 작동이라고 했어서 제가 좀 말씀하실 때 상상을 해봤더니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저게 뭐지 할 때 보통 저게 뭐지가 할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연결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거는 기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메모리니까 그쵸. 이 메모리를 활용해서 있는 거를 다다르르 뭐하고 비슷했더라? 뉴런하고 시냅스. 네. 예, 요거를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머리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 좋은 사람은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뺑뺑이 잘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네. 우리가 그 보면 쟤 머리 잘 돌아가 하는 거는 뭔가 연산. 그때 뭐 대응을 잘하는 네네. 이렇게 야 이런 대응을 한단 말이야. 애드립을 이렇게 쳐? 뭐 이런 개념인 거고 그건 프로세스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좋아할 때 막 옛날 뭐 1900 몇 년도에 뭐 몇 월 며칠에 뭐가 있었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거는 그때하고 이거하고 비슷해. 이러면 제 머리 좋다. 그건 이제 메모리 쪽에서 뽑아내는 능력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개처럼 잘 쓰는 거죠. 굉장히 잘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재빠르게 움직이는 걸로도 가능하지만 머리를 쓴다는 게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톡톡톡톡 연결하는 것도 그 굉장히 좋은 머리인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중심의 AI 시대가 분명히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거를 노리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네. 네. 예. 놀랍게도 SK 하이닉스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부터 로직 다이, 그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하죠. 요거는 로직이거든요. HBM
뭘 쌓기 전에 밑단에, 밑단에, 예. 예, 논리회로를 넣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는 HBM3E까지는 컨트롤 IC,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제 그 컨트롤하는 IC가 외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HBM4가 되면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HBM4 후속의 어떤 칩들, 그 베이스 다이에는 캐시 메모리도 들어오고요. 네트워크 메모리도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IP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아, 캐시 메모리라는 건 네. 사실은 GPU나 CPU 안에 넣어서 네, 쓰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HBM이라는 거는 스페셜티고 커스터마이징 제품이기 때문에 네.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인 메모리를 하는데 이게 뭔가 딱 정형화된 제품이 아니라 IP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TSMC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AI 가속기를 쓰려는 고객이 우리는 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로직 다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어레이 해줘. 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IP에서 이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 필요 없다 그러면 빼주고. 갑자기 듣다 보니까 그러네. 네. 야, 그러면은 벤처기업 같은 애들, 스타트업, 네. 저기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GPU가 너무 비싸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논리 연산이 되는 이렇게 기층에 있는 그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거기에다 캐시 메모리를 넣고 뭐 등등등 많이 넣어가지고 메모리에 되게 빠른 메모리를 만들어주면 GPU 조금 쓰고 메모리 많이 써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자기네들이 세팅해가지고 AI 가속기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신 네. 분석이에요. 네. 그런 식의 제품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처 기업은 네. 자기들의 핵심 알고리즘만 개발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턴키기처럼 맡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HBM 쪽에서 연산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요 웬만한 거 가벼운 건 지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되면은 GPU와 CPU 성능을 최고로 안 갖고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금 엔비디아의 그 능력을 메모리가 장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엔비디아가 안 불편하게 조금씩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불편해도 지금 방법은 없잖아요. 해줄 그렇죠. 데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HBM이라는 게 사실 지금 스페셜티라고 하지만 범용하고 주문형이 약간 중간 정도에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주문형으로 갈 거예요. 더 이제 네. 이게 HBM4, HBM4E가 되면 네. 훨씬 더 주문형으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용량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쓰게 되고 동영상이나 이런 네. 것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컨트롤 IC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돼야 됩니다.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설계의 영역, IP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메모리 파운드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메모리가 지금처럼 범용으로 싸구려로 아니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파는 거가 아니라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범용 대비해서 100배짜리 제품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디램 이렇게 조그만 거 PC에 꼽는 거 그거 뭐 한 20만 원 주고 사던 게 2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그래픽 그 GPU가 네. 지금 이게 3만 불짜리 나올지 누가 생각했나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네. 하이닉스라고 못하는 부분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로직 칩을 네. 문제는 생산이에요. 네. 삼성은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죠. 있기는 있는데 레거시밖에 없죠. 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는 8인치 웨이퍼가 대부분이고 네. 삼성처럼 선단 공정이 없어요. 네. 3나노, 4나노가 없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정도는 HBM4부터는 7나노 핀팻 공정을 써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아마 5나노로 가야겠죠. 네. 그러면 TSMC한테 탭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 메모리는 직접 하더라도 옛날에 네. 시스템 반도체 업체는 팔았죠. 네. 예, 갖고 있었던 거 어려워가지고 하이닉스가. 아, 그렇죠. 예전에 매그나칩 이제 네, 계속 매그나칩. 팔았다가 네. 거기 또 공정 부분은 키파운드리스를 다시 사왔어요. 네네네. 네, 그걸 이제 뭐 네. 그런데 거기는 레거시 탭이에요. 네. 뭐 근데 참 그런데 또 이런 이 측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안타까운 게 돈이 없어요. SK 그룹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청주에 그 13G 15X 공장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폭적인 디램 그 설비 증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알려진 바로는 그게 자기 돈으로 짓는 게 다 아니다. 그렇죠. 지금 뭐 계약 부채라는 항목이 네. 있는데 네.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계약 부채가 1조 5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2조 7천억으로 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누가 꽂아준 거죠. 네, 네. 네. 뭐 엔비디아겠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선불급으로 준 거다. 선지급이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한 20조 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 뭐 SK가 돈이 없다, 뭐 SK온이나 이런 데 투자하느라고 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뭐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도는데 만약에 야 SK가 그쪽으로 안 하고 이번에 돈 좀 모아놨다 여기다 꼽았으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HBM 쪽에서 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HBM 올해 SK 하이닉스 HBM 매출 추정을 제가 이제 작년 말에는 한 8조 정도로 봤어요. HBM만 네네. 매출. 네. 네. 그런데 올 초에는 제가 한 10조 정도로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 12조에서 13조까지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삼성이 계속 지연돼서 네.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먹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이익으로 꽂힐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12조 나온다 그러면 6조가 HBM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벌어서 재투자해도 네. 되긴 하는데 네. 가급적이면 이제 외부에서 좀 펀딩해도 괜찮죠. 네. 아, 그러면은, 야, 그 기존에 이제 그 다른 레거시 공정들도 아무래도 이 기여를 좀 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올해 이익 규모가 10조가 훨씬 넘을 수 있다는 얘기네. 저는 더 그 이상 봅니다. 예, 네. 예, 예.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하기야 5월달 지금 반도체 수출을 보니까 117억 달러? 이거가 금액이 갑자기 확 커졌어요. 네네. 이거면은 연간으로 기준으로 이 흐름을 앞으로 12개월 유지한다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사상 최대인데 결국은 그거는 비싸게 HBM을 팔아먹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폭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트 공급 기준으로는 늘어나는 것보다 네. 지금 P가 늘어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HBM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SP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효과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잠시 숨을 돌려서 HBM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 레거시 그 앞서 이제 그 초반에 그 말씀하셨죠. 문자에서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동영상에서 이제는 가상현실까지로 이렇게 점차 그 메모리가 확대되는 분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프로세싱을 위한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인 SSD 시장 그렇죠.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 아닙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커질 거라고 그건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지금 기술 기반으로 보면 텍스트 기반으로 봤을 때 그 토큰 수와 그리고 이제 이게 이미지로 갔을 때 토큰 수와 동영상으로 갔을 때 토큰 수를 추정한 게 있는데요. 네. 텍스트 대비해서 동영상이 213배 많습니다. 그 서비스가 동영상 서비스가 많아지면 네. 네, 데이터가 폭증할 수밖에 예, 없죠.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소라에서 구현된 네. 동영상을 보면 딱 보는 순간 저건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지라고 하면 이걸 네.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HDD라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있잖아요. 네네.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싸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많이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러면 왜 SSD로 가냐면 일단은 Q가 커지는 거는 HDD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전기를 엄청 먹어요. 네. HDD가 SSD 대비해서 전기를 한 5배 더 먹거든요. 그럼 못 쓰지. 예, 이거는 기계 장치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요런 거를 HDD를 쓰는 거는 쓸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빅데이터가 쫙 오면 네. 로우 데이터 쌓아 놓는 데는 네. HDD를 써요. 얘는 그냥 쓰기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에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추론을 하려면 계속해서 읽기 쓰기를 동시에 막 일어나야 되고 전기도 적게 써야 돼요. 네. 그러려면 SSD를 쓰는 수밖에 없죠. 예. 그것도 이제 골드만에서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이제 디램은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잘 팔면 마진이 확실한데 여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많이 팔면 적자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또 중국도 진입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이라 그 부분 좀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SSD를 그냥 낸드 플래시하고 동의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의 주요 수요처 중에 하나가 사실 그동안 제일 큰 수요처는 스마트폰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eMMC라고 해서 Embedded Multimedia Card라는 네. 그 낸드 플래시 덩어리를 씁니다. 네. 이게 원래 제일 컸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서버나 PC에서는 이제 SSD. 그러니까 PC용 SSD는 클라이언트 SSD라고 하고요. 서버에 쓰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SSD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엄청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전반이 아직까지 좋아졌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낸드는 감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쪽 수요만 완전 폭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뭐 HBM만큼 아니 되겠지만은
가격을 많이 받겠네요. 그러면. 네. 계속 그 20-30%씩 계속해서 고정 거래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전체 수요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구 소비재에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뭐 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B2B 가지고는 HBM은 B2B이기 때문에 only B2B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HBM은 그런 쪽 효과가 있는데 네. 낸드 플래시는 only B2B 가지고는 안 돼요. B2C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PC하고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PC하고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려면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돼야 됩니다. 온디바이스 최근에 원래 여기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온디바이스 얘기하셨고 지난번 해서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했는데 또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엄청난 일이 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일어났는데 애플이 이제 내일 모레 있을 WWDC에서 아마 온디바이스 뭔가를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애플이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이거 만들었잖아요. 헤드 이걸 뭐라 불러야 돼?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저는 이거 힘든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시리의 능력이 확실히 좋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음성 입력과 동작 입력이 가능해지려면 이 AI 쪽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실은 얘네가 날개를 달려면 AI 잘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 오픈 AI하고 이제 뭐 같이 맞습니다.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등 구글하고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등등 얘기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온디바이스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반기 또 AI 겁니다. 네, 시장은.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시원찮네? 이거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AI 가속기하고 HBM 쪽으로 이슈가 오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뭔가 하나 컴퓨터로 작업을 했는데 다른 기계가 블루투스 연결시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잘 안 돼. 핸드폰하고. 근데 이거를 얘가 AI 잘 되면 야 이거하고 잘 너 빨리 연결해. 말하는데 얘가 딱 해줘. 그럼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게 되면 이제 엄청난 효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AP의 성능과 그 다음에 메모리의 성능과 메모리의 총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통신 끊겨도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낸드 플래시에다가 그 스토리지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해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낸드 플래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AI 이전에 이렇게 왜 성장을 못했냐면 통신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통신 속도가 느리니까 내 기기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256이나 512 같은 거 막 썼잖아요. 그렇죠. 맞아. 저희 막 왜냐면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512로 가면 가격이 수십만 원 올라가고, 그렇죠. 1테라로 가면 진짜 넘사벽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한 달에 10,000원 주고 뭐 그냥 그 클라우드 쓰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마치 내 스토리지에 있는 것만큼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스토리지를 키우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한 달에 뭐 10,000원씩 내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무조건 깔아야 돼요. 내 스토리지에 그리고 이게 매기면서 커지는 프로그램일수록 용량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내 스토리지에 적어도 저는 15%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면서 예를 들어 뭐 100기가, 50기가, 이런 64기가, 128기가 쓰던 거를 갑자기 512기가 1테라 막 쓰는 것처럼 그런 식의 한 단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두세 단계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동영상 AI를 얼마나 쓰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가가 아니고 이제 테라 단으로 팍 맞습니다.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렇게 가겠죠. 2테라, 3테라, 4테라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옛날 우리가 그 기가 전에 그 메가바이트에서 기가 올라오는 것 마냥 그런 변화가 그렇죠. 더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서버 클라우드에서 먼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QLC 기반의 테라바이트, 요즘 뭐 80테라바이트, 160테라바이트 수준의 SSD가 요구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에서 막 그렇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여기 QLC 얘기했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하나가 삼성 QLC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설마 네. 이랬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낸드 플래시라는 게 네. 원래는 플로팅 게이트 방식으로 이제 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네. 근데 플로팅 게이트는 예전에 2D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낸드도 2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선단 공정을 높이는 쪽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뭐 19나노, 뭐 17나노 이런 식으로 왔는데 네. 요게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수직으로 쌓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게 네. V낸드라는 컨셉이잖아요. 네. 네. 근데 기존의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수직으로 쌓기에는 좀 불리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삼성은 플로팅 게이트 방식 대신에 CTF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네.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거는 3D 낸드 하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인텔은 계속해서 플로팅 게이트 기술을 일부 유지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플로팅 게이트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지했고 뭐 SK 하이닉스도 거의 그 CTF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낸드 공급 업체 중에서 플로팅 게이트 쪽으로 계속 하던 회사는 인텔밖에 없었죠. 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팔았잖아요. 네네. 그냥 중국 그래서, 공장 네. 팔았죠. 그래서 뭐 이 인텔의 플로팅 게이트가 이게 큰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게 갑자기 동영상 AI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데이터 셀을 쪼개는 거잖아요. 원래는 싱글 레벨 셀이었고 요게 네. 데이터 셀을 2개로 쪼개서 쓰는 게 멀티 레벨 셀이고 네. 지금은 3개로 쪼개 쓰는 게 트리플 레벨 셀이거든요. 네. 그러면 4개로 쪼개 쓰면 여기 2의 4성이 되잖아요. 네. 2의 3성에서. 네. 그러면 확 늘어나는 건데 문제는 CTF 방식으로는 TLC에서 QLC로 가는데 좀 기술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플로팅 게이트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쪼개서 쓸 수 있는 것? 네네. 아까 메모리를 쪼개서 쓴다고 하셨죠? 쿼드러플 레벨 셀이거든요. 네네. 그게 QLC인데 메모리 셀을 그냥 그러니까 기존에 원룸 이게 고시원으로 파는 거죠. 원룸을 기존에는 방 한 개인데 2개짜리 쪼개서 팔다가 네. 3개로 쪼개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4개로 쪼개서 팔려고 그러니까 기존의 CTF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플로팅 게이트의 QLC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네. 하이닉스는 QLC로 대응을 해서 이 SSD에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있는데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QLC가 안 돼서 네. 이 SSD에도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산할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업체들은요? 중국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도 플로팅 게이트보다는 보통 CTF 방식이 돼서라.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네. 근데 뭐 제가 중국 업체 중에 플로팅 게이트를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YMTC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은 네. 제가 알기로는 다 CTF 방식. 아, 왜냐하면 그 한국이나 대만 쪽에서 이제 엔지니어들 스카우트해서 네. 뺏긴 기술이라 네. 네, 아마 CTF 방식일 겁니다. 하이닉스가 인텔 그 낸드 사업부 중국에 있는 거 사고 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미국이 막 쪼기 시작하면서 와 완전 뒤집어 썼다 이랬는데 그렇죠. 와 완전 하이닉스 완전 망했다. 인텔한테 완전 솔리다이 때문에 망할 뻔했죠. 진짜. 이거 네. 완전히 뒤집어 썼고 이거 미국이 저거 할 줄 알고 인텔 파는 거다. 막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인텔 네. 팔 때는 이렇게 AI 혁명이 올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야 세상 모르는 일이야. 그럼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 운이 좋은 거죠. 하이닉스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면 ESSD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엄청난 약진하게 그럼 마이크론은요? 마이크론도 뭐 비슷할 겁니다. 마이크론도 아마 QLC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와 그러면은 HBM하고 QLC ESSD하고 하이닉스는 그럼 연말 내년까지 실적 어마무시하겠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관건은 이제 CTF 방식의 QLC가 언제 나오느냐. 네. 네, 뭐 이거 갑자기 또뭐 개선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게 관건인데 당장은 QLC 쪽에서 제일 잘 준비된 거는 솔리다이온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생의 7할은 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주의 네. 기운이 하이닉스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계열사에서 깨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모든 거는 또 완벽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또 그런 걸 보면. 네. 오늘 이 책 쓰시면서 주로 이제 꼭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 책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림도 엄청 많아. 막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컬러 그림도 있고 중간에 심심하지 않아요. 읽다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네. 총 그림을 직접 그렸더라고 보니까 이거 AI로 그린 겁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달리 가지고 그렸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책에는 없는데 막 보는데 어디서 갖고 온 건 아닌데 새로 생성된 그림 같은데 결국 AI 책이라서 AI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올 컬러로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책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이게 네. 반도체 책인데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책 그 역사상 거의 그 최상위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뭐 네. 한 15,000부가 네. 이제 팔렸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그 우리 그 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형님 같이 네. 재밌었어요. 전문 지식이 네. 꽤 있는 분들은 굉장히 네. 좋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허들이. 네. 그래서 이번 책은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래서 이전 책의 인사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최대한 그래도 쉽게 많이 넣으려고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림도 많이 넣고 네. 올 컬러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책이 두꺼우면 무거워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재질을 네. 두꺼운데 그 가벼운 재질로 어. 하다 보니까 여기 제조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뭐 주식 투자 한 개 잘하면 뭐 충분히 뭐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요거 내가 투자하는 기업도 나오네. 그러니까 네. AI라는 혁명은요. 네. 사실 미국 빅테크 중심의 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 내용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번 AI 혁명 사이클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또 AI는 데이터 많은 선도업체한테 유리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선도업체들이 어떤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네. 좀 한번 이 책을 쭉 보면 감을 또 네.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한 챕터마다 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반도체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르시면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이것도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고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본에 이제 네. 그 별책 부록으로 이제 102개더라고요. 제가 네, 다 네. 보니까 102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요걸 또 요약본으로 단행본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소위 말하는 그 선수 또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우리 이영수 대표님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고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반도체나 이 I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을 몇몇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영수 대표님 영상을 꼭 찾아서 보세요.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뭐 이전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올해 그래서 제가 식사는 당연히 사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맛있는 거 사주십니다. 네. 또 끝으로 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는 게 사실 10년 이상의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엄청 많이 바꿔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는 사람, 우리처럼 이걸 활용하는 사람과 이걸 외면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 개인 간 격차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걸 외면하지 말고 이 흐름에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 가지 이제 AI들이 있어요.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도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있고, 퍼플렉스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써먹어 보시면은 도움이 분명히 되시니까 자꾸 써보셔야 세상이 어떻게 변화간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영수 IT의 신 모시고 최강의 AI 혁명 투자라는 책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워낙 한국 기업이고 한국의 중요한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기업이라서 저희 이제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고 저희들의 바람은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잘 되라. 그래야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담아서 격려 차원과 그다음에 일종의 약간 쓴소리를 잘하라는 의미로 쓴소리를 좀 한 거니까 맞습니다. 투자자 이미 주주분들 중에서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도 삼성전자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